안녕하세요. 사연 담은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를 노예처럼 부려먹은 시어머니에게 복수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은 캐나다 유학 중에 만났어요. 둘 다 공부하느라 결혼이 늦어졌기에 연애를 시작한 지 6개월쯤 상견례를 시작으로 결혼 준비가 바쁘게 진행되었어요. 결혼 날짜를 잡고 청첩장도 나오고 결혼 준비가 한창일 때 교통사고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도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빚 독촉을 당하게 되었답니다. 평생 주부로만 살아오셨던 저희 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셨고 저 또한 이렇게 빨리 아버지를 잃게 되리라곤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손 쓸 틈도 없이 모든 걸 다 잃게 되었지요. 저희 집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약혼자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내가 결혼할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니 누구보다 기뻤고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시어머니의 호출로 약혼자 몰래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께 저희 집 사정을 다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시면서도 이제 자기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주변의 기대도 크고 보는 눈이 많아졌으니 결혼에 신경을 좀 더 써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예단 목록이 적힌 봉투를 주셨어요.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망설이다 엄마와 함께 예단 목록을 확인할 때는 깜짝 놀랐어요. 고급 외제차에 예단비만 2억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강남 아파트를 사올 정도는 안 되더라도 반반은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당부까지. 제 남동생은 이 결혼을 깨자는 말인 것 같다며 결혼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화를 내더군요. 저는 다음날 약혼자를 만나 시어머니가 주신 예단 목록을 보여주며 이거 자기도 알고 있었어? 라고 물으니 약혼자는 어머니가 이렇게 해오라고 하셨어. 그런데 다들 이 정도는 하잖아. 결혼 준비 갈등 없이 준비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이후 약혼자와는 연락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항상 제가 회사 앞에 찾아가고 연락을 했어요. 자기야, 왜 연락하기가 이렇게 힘들어? 라고 말을 하면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적응하는 게 바쁘네. 이런 것도 이해 못 해주는 건 아니지? 라며 짜증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친정엄마가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보려고 하시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결혼식을 제대로 시켜주고 싶으셨던 거였죠. 그렇지만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차마 더 이상 결혼을 하겠다고 우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만나 이 결혼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래,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않겠니. 그래도 청첩장을 돌리기 전에 말해줘서 고맙구나. 라고 하시며 자리를 일어나려 하시더군요.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는 시어머니를 보니 이런 걸 원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에게 엄마, 나 이 결혼 안 하기로 했어. 이제 돈 빌리러 다니지 마 알았지? 라고 하자 엄마는 돈은 어떻게든 해볼 테니 걱정 말고 결혼해. 지금 아니면 결혼 언제 하겠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돈이 문제가 아니니 더 매달리면 우리만 더 불쌍해진다고 말씀드리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방에서 혼자 미친 사람처럼 울고 지쳐 자기를 반복하기만 한 것 같아요. 야속하게도 약혼자는 미안하다. 는 짧은 문자 한 번 남기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더군요. 그러다 결국 저는 응급실에 실려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지켜보던 남동생은 화를 참지 못하고 제 약혼자에게 전화를 해 제가 지금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입원일 전부 다 인터넷에 올려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줄 거라고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약혼자는 바로 응급실로 달려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온 것 같은 모습이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얼굴을 보니 반갑기만 했어요. 제가 그 사람을 잊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를 지켜본 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빠가 남긴 유일한 재산인 집을 파셨어요. 엄마는 저에게 집 팔면 결혼식해. 예단해 줄게. 가서 행복하게만 살면 돼. 엄마는 그거 하나면 돼.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엄마에게 엄마,
저도 이 결혼 안 하겠다고 더 말하지 못해 죄송해요. 저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며 우리 둘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퇴원과 동시에 다시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의 못마땅한 마음이 눈에 너무 보였고 여전히 약혼자와의 연락은 쉽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 이후 더 황당한 일들이 시작되었지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그날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들어가 쉬려고 하는데 홀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신혼부부가 한 방에서 지내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각방을 쓰도록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남편만 보고 있었는데 남편도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다며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려 우리는 각방을 쓰게 되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에게 청소며 식사 준비, 모든 집안일을 하라고 하셨지요. 여자가 집을 깨끗이 해놔야 남자가 밖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다. 며 말이죠. 저는 더 이상 저희 결혼의 후엔 어떤 말도 나오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요구에 모든 걸 해내겠다고 마음먹고 노력했습니다. 하루 종일 노예처럼 일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흔한 청소기도 쓰지 못하게 하고 걸레질과 설거지도 직접 손으로 하는지 확인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임신 소식을 전하면 남편이 얼마나 좋아할까? 어머님이 저를 달리 봐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임신 소식을 들으신 어머님은 저에게 축하의 말은 고사하고 이제 아기 핑계로 내 아들 목을 조를 생각이냐 하며 호통을 치셨어요. 몸은 피곤하고 잠은 오는데 집안일을 줄여주지 않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입덧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다 배가 고파 간식이라도 먹으려 하면 맨날 집에서 먹고 놀기만 하는구나 라고 저를 한심하게 보셨지요. 일부러 저 못 먹게 하려고 냉장고를 텅텅 비우시는 일도 있었고요. 하루는 제가 힘들어 어머님, 저도 해올 것 다 해오고 결혼했는데 저한테 왜 이렇게 야속하게 하세요? 하니 결혼을 네가 하고 싶어서 해온 건데 그걸로 생색내는 거냐? 억울하면 다 들고 나가거라 하셨습니다. 애도 필요 없으니 낳던지 말던지 하라고 하시면서요. 이제 와서 친정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한 결혼인데 조금만 더 버티고 아이만 태어나면 달라지 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며 버티고 버텼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녁 식사 약속이 있다고 오랜만에 집을 비우셨어요. 저는 이런 날 남편과 데이트를 해야겠다 생각해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요. 남편은 미안해, 오늘 야근이라 고 하더라고요. 참 아쉬웠지만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럼 저녁만 회사 근처에서 먹겠다고 생각해 남편 회사로 향했지요. 회사 근처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먹고 싶은 게 있는지 전화를 하려는데 길 건너편에 남편과 어떤 여자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순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불길한 예감에 손발을 떨며 두 사람을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한 10분 정도 걸어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으로는 그래, 회사 일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뒤따라간 레스토랑에는 저녁 약속이 있어 늦는다고 하신 시어머니가 앉아 있더군요. 세 사람은 이미 여러 번 만난 것처럼 친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겐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밝은 표정으로 그 아가씨와 다정히 이야기를 하고 계셨지요. 저는 그 상황을 믿고 싶지는 않았지만 세 사람의 모습만 봐도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내연녀였고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며느리처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 자리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짐작할 수는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뱃속에 있는 아기가 너무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지나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결국 유산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애미라는 애가 몸 관리도 똑바로 못하고 애를 잃어버리냐 며 제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잃을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지요.
일단 증거부터 찾아야 했지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제가 바람을 눈치챘다는 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흥신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어찌나 자주 붙어 다녔는지 흥신소에서 이렇게 쉬운 의뢰가 없었다며 70장에 달하는 사진과 둘이서 모텔에 들어가는 영상까지 일주일도 걸리지 않아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미 간통죄는 없어진 상황에서 큰 걸 기대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순순히 이혼해주고 물러날 생각은 없었지요. 저는 그날 저녁 식사 때 남편과 시어머니의 국에 수면제를 섞었습니다. 안나 다를까 둘 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몽롱한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잠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다 싶어 남편과 시어머니 휴대폰에서 지인들 연락처를 모조리 복사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보관하시던 집문서를 챙겨 도망쳤습니다. 그 뒤 집에서 먼 곳에 있는 호텔에 가 방을 잡았지요. 남편의 연락처를 보고 남편의 상간녀에게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남편의 가까운 친구 몇 명에게도 함께 보냈지요. 다음날 아주 제 전화기에 불이 난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며 저한테 미친 듯 전화를 했고 문자를 보내고 미안하다며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자꾸 이렇게 연락하면 직장 동료들에게도 뿌려버릴 거라고 더 이상 저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한 뒤 시어머니에게는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진명에 제 이름으로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진들 모두 남편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서 아들과 상간녀 둘 다 출세길 막을 거예요. 라고 소리 질러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출세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내놓으실 양반이거든요. 제 계획대로 제 말이 먹혔습니다. 그 길로 호텔 카페로 오셔서 벌벌 떨며 도장을 찍어주셨답니다. 그렇게 강남 아파트는 제 것이 되었지요. 집에 다시 돌아오니 남편이 화를 내며 씩씩대고 있더군요. 시어머니도 아들이 옆에 있어서인지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근데 저도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나는 이혼할 생각은 없어. 당신만 정신 차리면 이 집도 공동 명의로 해 줄 생각도 있고 라고 말했지요. 매사에 계산하기 좋아하는 그놈은 제 말에 혹해서는 알겠어. 그 여자랑 헤어질 테니 한 번만 믿어줘. 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출근하고 저와 시어머니만 집에 남으면서 상황이 역전되었어요. 제가 하던 모든 집안일들은 어머님이 맡으셨죠. 어차피 저랑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하시던 일이니 큰 일도 아니겠지만요. 저는 임신 상태에서 했던 일이니까요.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억울하신지 결국 저한테 소리 지르시다가 그대로 쓰러져 버리셨습니다. 바로 119를 불러 응급실로 모셨는데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시고 반신마비가 되셨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독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그때까지 공개하지 않은 나머지 사진을 남편과 친척들에게 모두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사진과 함께 네가 가장 행복한 날을 내가 다 망쳐놓을 거야 라고 익명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를 쉽게 찾을 수 없는 외곽 지역 요양원으로 모시고 집을 팔아버렸지요. 소문에 의하면 지금도 남편은 어머니와 저를 찾고 있다더군요.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마음 한편에 남은 응어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일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